네, 안녕하세요. 6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캔들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캔들 공부는 사실상 거래 전략을 만드는데, 그리고 차트 분석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캔들에 대한 움직임을 확인하고 읽을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사용했을 때 그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되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캔들에 대한 공부를 저와 같이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캔들이 움직이는 모양을 공부를 시작을 하셨으면 캔들의 모양이 현재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캔들 움직임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 시장은 거래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코인 시장은 24시간 풀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캔들에 대한 그 공부 책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보면 주식 시장에 대한 캔들의 모습에 대한 그 변화, 이제 그런 쪽에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 공부를 하면서 캐치를 하셨던 분은 이건 맞진 않구나. 코인 시장과 코인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캔들 모습과 책이나 기타 동영상 여러 가지 그 캔들에 대한 그런 패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코인 시장하고는 맞지 않구나라는 거를 아셨을 겁니다. 캔들 공부의 가장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거는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전혀 상관이 없다. 이제 그것을 깨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캔들 모양이 나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영상이라든가 책이라든가 보면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설책 읽듯이, 그 다음에 영화 보듯이 그냥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고수분들이 얘기했던, 그 다음에 유명한 이제 그 트레이더 분이시라든가 펀드 매니저, 이게 유료 강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얘기하는 것들이 모든 건 다 필요가 없다. 지표가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를 캔들을 공부하면서 아니라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고수분들이라든가 분석가분들이 얘기했던 모든 지표는 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의미가 캔들 공부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캔들 공부를 하면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캔들 공부를 끝내고 다른 공부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 캔들의 움직임만 봐도 알 수는 있겠구나 라는 거를 서서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기간은 험난하면서 아주 길고 지루하고 그 다음에 실제 거래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도 않지만, 현재 캔들 공부가,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그 캔들의 모양을 지금 따르게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캔들 패턴, 캔들 모양의 패턴을 보게 되면
갭이 발생하면서 보통 다 일어납니다. 하지만 실제 코인 시장에서는 갭이 발생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갭이 발생하는 코인이 있다, 토큰이 있다라는 거는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낮고, 그래서 그냥 누가 조금만 사도 가격이 막 갑자기 급등락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잡코인이죠. 이제 그런 것들만 갭이 발생하지, 실제 갭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CME 비트코인 선물 차트라든가, 바트 선물 차트에서는 갭이 있으니까 그 갭을 활용을 해서, 보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코인 시장에 있는 그런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24시간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걔네 거래소에서의 그런 갭이 발생할 뿐이지, 실제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그런 캔들 모양, 캔들 패턴을 가지고 코인 시장에 접목시키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하지만 반드시 캔들의 움직임, 그러한 캔들 패턴이 얘기하는 그러한 그 매도세의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캐치하기 위해서 캔들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캔들에 대한 모양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죠. 저는 코인 거래에 대한 캔들 공부를 하시라는 거기 때문에 캔들에 대한 그 패턴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딩 뷰에 올라 있는 그런 캔들 패턴을 얘기하는 것들은 다 주식 시장에 속한 겁니다. 코인 시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얘기는 캔들 공부를 어느 정도 진행했을 때, 진짜 캔들 모양을 보니까 뭔가 좀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그런 신세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들어야, 사실상 그게 맞지 않구나. 내가 실제 공부했던 그런 캔들의 패턴이라든가 그런 거를 내가 거래하는 차트로 갖고 왔을 때에 맞지 않는 부분. 그래서 그걸 왜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고민했을 때에 이러한 얘기를 들어야 사실상 그런 자기가 공부했던 거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하여간 그런 그 차이점을 깨닫게 되면서 실제 캔들에 대한 그런 공부들은 실제 매수와 매도세에 대한 그런 움직임, 완력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이제 거래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차트에 보시게 되면 거래량을 가지고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지금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볼륨 앤 트렌드라고 돼 있어 가지고 여기 거래량이 표시가 돼 있고 여기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표에서도 좀 보시게 되면 여기 OBV라고 돼 있는 것이 실제 그 차트에 대한 움직임, 거래량에 의해서 그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빼서 지금 보게 되면 한번 다 빼볼게요. 자, OBV만 냅두고 다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OBV는 실제 그 거래량에 준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함수 수식을 보시게 되면 이제 거래량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OBV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지표의 의미는 뭐냐면 OBV 제로 지점을 표시한 지점입니다. 제로 지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로 지점이라는 얘기는
매도세와 매수세가 제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매수세가 강한 거고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세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OBV를 뚫고 이제 OBV 제로 지점을 뚫고 올라왔을 때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매수를 해 두셨다면 지금까지 계속 수익 중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일봉상 지금 차트에 보게 되면 지금 OBV들이 여기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는 하락, 이쪽으로는 상승이라는 거로 표가 되어 있고요. 주봉에서도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여기네요. 이 위로 중장기적으로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3,871달러에서 사놓고 있었으면 그냥 계속 수익 중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월봉상에서 좀 보게 되면, 자, 여기가 지금 표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여기도 표시가 돼 있고. 그래서,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현재 최신 OBV 위치가 여기 아닙니까? 여기 28,465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매도세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매도세가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그 다음 OBV가 여기입니다. 여기는 2050 지점입니다. 그래서 요 중간이죠. 요 중간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얘가 밑으로 이게 쭉 떨어져서 2050 부분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추가 매수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은 가능하죠. 하지만 현재 최신 OBV 지점이 28,465기 때문에 이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매도세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도세로 전환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매도를 하셨으면 이제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얘가 턴에서 다시 올라올 때까지 되겠죠. 그러면 OBV가 또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OBV에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에 따라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캔들과 거래량의 그 움직임을 보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지표에 대한 거에 대한 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캔들 공부가 있어야 되고요. 그 캔들 공부를 하면서 설명드리는 것들, 그분들이 설명드리는 것과 그 책에서 설명하는 거 보면 캔들, 가격 캔들과 거래량 캔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설명을 듣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현재 여기 저의 차트에 표시되어 있는 그 지표에 나와 있는 이 OBV 지표를 보면서 실제 내가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거래 시점을 잡는 데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캔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캔들 공부를 진행하면서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캔들이 왜 이렇게 내려오면서 왜 여기서 멈추고 다시 상승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 뭐 그런 것들은 다 지지와 저항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캔들 공부가 끝나고 그 다음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왜 또 공부를 해야 되는가? 캔들 공부에 대한 매수세와 매도세를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된 캔들의 모양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으로 그러한 것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캔들에 대한 그런 캔들에 대한 공부를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확장 지은다고 할까요? 이제 캔들의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그런 캔들의 모양을 가지고 그런 집합이 연결되어 있는 게 이동평균선이니까 그 캔들에 대한 그런 과거의 그런 움직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거래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틀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캔들 공부가 필요하다. 이제 거기에 중점을 두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에 대한 움직임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은
며칠에 걸쳐서 계속 캔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 드릴 겁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캔들 공부 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캔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캔들의 모양, 그 다음에 캔들을 해석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하셔서 차트에 대한 그런 그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앞으로 설명드릴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지지와 저항, 추세선,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이제 변동성, 이제 기간의 그 이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간이 되실 때마다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분에서 한 30분 내외 정도로 끝나는 거거든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루에 뭐 한 편이라든가 두 편 정도 이렇게 좀 보셔가지고 뭐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정도 되는 분량으로 계속 보시게 되면 뭐 한 달 이내로 이제 캔들에 대한 이제 가장 첫 번째 공부가 끝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실시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드릴 그 부분을 가지고 연결을 하셔서 가장 기초적으로 알 수 있는 차트 분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틀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더 나은 것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